달간 워낙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다시 급반등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전력 슈퍼사이클과 함께 한국의 전력기기 수주 현황들 자세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전력기기 전선 관련된 주가 흐름들 간단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력기기 대형 3사는 어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소폭 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이 선도전기나 LS, 한국전력같이 이 중소형 전력기기 기업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간 워낙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전력기기 3사 한 달간의 좀 흐름들을 가져봤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 넘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고요.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도 각각 37% 그리고 34% 가까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업황이 훼손된 건 아니겠죠. 워낙에 상반기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AI 쪽으로 수급이 워낙 가파르게 쏠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력기기들이 최근에는 힘이 좀 빠진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적된 급등 상승분을 보면요, 굉장히 견조한 오름세들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요 61%,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무려 119%, LS일렉트릭도 연초 대비해서 202%의 상승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5월 이후에 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슈, 여기다가 중동 전쟁에 대한 매크로 불안들까지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달간의 하락분을요,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반등을 하면서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효성중공업이 17%,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각각 34%, 23% 오르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 1개월간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상승분을 완전히 만회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5에서 8%가량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전력기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ETF 쪽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는요 11%대 상승세, 그리고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도 마찬가지로 11%대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준 핵심 촉매제 역할은요, 이 종전이 있겠죠. 종전 협상 타결 시점 전후로 이렇게 전력기기들이 다시 한번 일제히 반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요, 이렇게 매크로적인 불안들이 거치면서 시장의 시선들은 이제 다시 한번 펀더멘털이 탄탄한 전력기기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코멘트들 남겨주게 됐습니다. 다음 장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드린 대로 현재 미국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긴 했지만 짓고 나서도 여전히 전기를 못 끌어오고 있는 미국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최근 들어 취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6건이었는데요. 작년에는 무려 4배 이상 늘어나면서 25건에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력망 접속이 지연이 되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전기 요금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더해지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수들이 취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무래도 이 서버나 GPU를 들여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센터 자체가 가동이 불가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은요, 직접적으로 이 전용 발전소를 구축을 하면서 이런 위험들을 좀 타파하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 가장 큰 병목 현상이라고 한다면 앞서 가은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후화된 전력망, 여기다가 이 시간차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숫자로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변압기 그리고 송전선로 70% 이상이요. 현재 만들어진 지 거의 30에서 4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송전망 70% 이상이 현재 25년이 된 굉장히 노후화된 이 설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년 정도 걸리지만 송전망을 구축하는데 거의 7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시간차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래도 이런 시간차로 인해서 이렇게 전력기기 업체들은요, 데이터 센터를 가동 시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이렇게 전력망 확보가 꼽혀지고 있고요.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런 흐름을 타고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가치를 낼 수 있는 고부가치 중심의 선별적인 수주 체제로 현재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들은 어디서 좀 비롯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캐펙스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메타, AWS 수치를 좀 보면요. 단일 캠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5기가와트급의 AI 팩토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1,900억 달러를 예고하고 있고요. 알파벳과 메타도 올해 케이펙스를 더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타고 전력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함께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자가 발전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이 수요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그리고 ESS 하이브리드 발전소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증권 측에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 초고압 송전 시장 호황이 더욱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표 넘어가서요. 다른 이야기들 하나씩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그러면 얼마나 전력기기에 대해서 수주를 잘 하고 있느냐 숫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4사의 1분기 신규 수주가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8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의 수주 잔고도 34조 원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사뿐만이 아니라 LS전선과 가온전선, 대한전선까지 합해서 총 7개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요. 신규 수주가 무려 10조 원, 수주 잔고까지도 46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수주 흐름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으로는요. LS 일렉트릭이 이 북미에 추가 수주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 돈으로 1,064억 원이고요. 38kV급의 고업 배전 시스템을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좀 들여다보자면요. 기존에 있었던 고객사가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단발성 공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반복적인 수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수주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거고요. 이를 통해서 LS 일렉트릭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 누적 수주가 어느덧 1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간 수주가 8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반년 만에 80% 이상 초과했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전력기기 우리나라가 이제는 싱가포르, 미국 시장에 점차 확대해서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들도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싱가포르 전력청과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에 달하는 400kV급의 초고압 케이블 수주를 맺게 됐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LS 에코에너지와 함께 싱가포르 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LS전선의 자회사죠. 이 가온전선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타보로 공장의 송전 케이블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760억 정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400만 원을 향해 다시 향해 가고 있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국내 유일의 미국 변압기와 차단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엘라바마 이 몽고메리 변압기 공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는데요. 건설이 최종적으로 완공이 된다면 기존과 비교해봤을 때 생산 능력이 약 50%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들과 리스크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증권사 측에서요. 우리나라 전력기기 실적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3사 각각 하나씩 보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매출 6조 원,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까지도 마찬가지로 1조 2,700억
900억 정도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이 LS증권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는 50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이 됐고요.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모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1,000억이 더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타고 나서 하반기에는 가이던스가 점차 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1분기에는요. 이렇게 실적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이런 연간 목표를 이미 거의 최대 50%를 채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아무래도 가이던스를 조금 더 높여 잡을 가능성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익 전망치, 추정치까지도 상향이 되겠죠. 이런 흐름들을 타고 전력기기 업종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크게 전력기기 간단하게 좀 흐름들 볼 텐데요.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재 가이던스 상향 여력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배전반부터 초고압까지 굉장히 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효성중공업도 수주 잔고 10조 원 시대를 현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산일전기와 LS전선, 대한전선까지도요. 현재 다양한 고객사들과 협력 소식 맺고 있고요. 특히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 변압기 쪽으로 해서 반복해서 수주, 발주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요. 북미향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한 만큼 이 고마진 시장 쪽에 특히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K전력기기 전선 관련된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앞서 장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멈췄지만 이 수주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요즘 시기에 맞춰서 앞으로 전력기기 행보들까지 같이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